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했을 때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는요, 기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보통 보험이지 않습니까?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어떻습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해주는데 연금저축은 당연히 10년 이상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는 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액공제를 매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중도 해지로 당연히 기타 소득세를 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떼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세로 15%를 떼고요. 그 다음에 15%에 10% 지방소득세 1.5%를 떼니까 토탈 16.5%를 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은요, 연금저축에서 생겨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16.5%를 떼는지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16.5% 떼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환급금, 총 원리금에 대해서 16.5%를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장기 유지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요, 장기 유지 하다가도 해지할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지하다가도 해지한다면요, 굉장히 또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겠죠. 마치 계륵과 같습니다.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정말로 난감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2014년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추징당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5월 달에 환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부터는요, 분리과세로 종결 짓기 때문에 더 이상 환급받을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기타 소득세를 전부 다 떼이고 나중에 환급받을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2014년도까지에는요, 자기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했죠. 그리고 실제 환급받는 것보다 더 많이 공제하는 경우에는요, 환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2015년도 이후부터는요. 그렇다면 공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납입액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자가 1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환급액은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다면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16.5% 165만 원을 떼는 것이 아니고요. 원리금 전체에 대해서 뗀다고 그랬잖아요. 9천만 원에 대해서 16.5%니까 얼마입니까? 1,485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피 같고 살 같은 돈을 떼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납입액이 3천만 원인데 이자액이 0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총 환급액이 2,5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500만 원 손실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해지를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세는 이자가 붙든 안 붙든 관계없이 총 원리금에 대해서 떼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환급금에 대해서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 500만 원 손실 봤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에 대해서 16.5%를 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12만 5천 원을 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해서 세액공제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했는데 손실은 또 500만 원이고 다시 또 412만 5천 원 기타 소득세를 떼야 하니까 엄청나게 억울하기 짝이 없겠죠. 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좀 변경됐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어떻습니까? 종합소득금액, 자영업자라는 뜻이에요. 사업소득세죠. 4,500만 원 이하자거나 아니면은 근로소득자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요. 세액공제를 15% 해줍니다. 지방소득세 1.5% 해서 16.5%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만 원 만땅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은요. 어떻습니까? 99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요. 12%하고 1.2% 토탈 13.2%만 떼다 보니까 600만 원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79만 2천 원 정도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좀 있겠죠.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공제액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순번을 잘못 정해갖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밀어놓고서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데 그래도 그 환급받는 금액이 전체 다 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세액공제나 각종 공제를 받을 게 많다면 연금저축은 가장 늦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기타 소득세로 공제당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안 받아도 세액공제 말고 연말정산으로 환급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랬을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때 한 번만이라도 받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 있는데 그것은 제가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요, 아니면 일부만 받았다면 기타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비서류가 필요하겠죠.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현황 또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면 환급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좋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 증명해 보시게 된다면요. 왼쪽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면서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았던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 같은 사례인데요, 어떻습니까?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하고 받지 않았던 금액들이 쭉 뜨겠죠. 이걸 가지고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환급받지 않았던 그 기간, 거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현재 400여 편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들을 익히셔가지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반드시 멤버십 회원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거나 손해보지 않고 엄청난 이익을 제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회사나 국세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요, 연금저축 가입연도별 연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된다면요, 가장 간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공제받지 않은 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쭉 끊어서요, 그것은 연금저축 가입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 총 기간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서 만약에 세액공제란에 아무것도 0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다 환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직장인들은 뭐 세액공제를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경우가 환급 대상자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으로요,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률 저조하죠. 현재 가치의 연금액 저조하죠.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미미한 편인데 그것마저 받지 못한다는데 왜 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가정주부라면 연금저축 펀드 모든 거 다 똑같습니다. 가입하지 말고 가입 중이라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연금저축이 아니라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연금저축 과세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연금저축 납입보험료 한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매월 150만 원씩 넣으면 1,8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1,800만 원을 넣어봤자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것은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200만 원, 3분의 2는 어떻습니까? 그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1,200만 원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2배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연금
소득을 받잖아요. 연금액을 받는 경우에 과세를 당하거든요. 과세 당하는 게 놀랍게도 600만 원하고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비과세,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지 못했던 1200만 원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액하고 그 다음에 600만 원 이자 발생액, 600만 원 원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탈로 세금을 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2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도 못했는데 억울하게 거기서 발생한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 가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가입을 하게 된다면요. 세액공제 효과는 없지만 매월 150만 원 내는 사람은 바보죠. 왜냐하면 1200만 원은 괜히 헛부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더라도 600만 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옳겠죠. 물론 600만 원을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요. 분명히 이러한 과세 체계를 알고서요. 이 불합리하거든요. 안 바뀝니다. 이거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꼴을 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6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자가 1200만 원이다. 근데 12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두 배니까 이자가 2400인데 쓸데없이 2400에 대한 이자까지도 연금 소득세까지도 물어야 되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세액공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환급을 받는다면요. 예를 들어서 원금 1억 원하고 이자가 1500만 원, 5천만 원일 때 총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요. 16.5%를 일단 그 기타 소득세를 떼거든요. 2,475만 원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환급을. 그렇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준다면 바로 그날이나 다음날 2,47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납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정말로 재수없게 한 번만 세액공제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1억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딱 한 번 받았어요. 400만 원. 1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자는 5천만 원이거든요. 이랬을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 9,600만 원에 16.5% 1,584만 원만 환급받습니다. 9,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 있잖아요. 이자에 대해서는요. 기타 소득세를 뗀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891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4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다면 400만 원에서 발생한 뭐 한 40만 원 그것까지 합쳐서 440만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떼면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400만 원은 당연히 떼고요. 9,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 있죠. 그것마저도 떼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400만 원과 전체 이자 5천만 원에 대해서 무려 16.5%를 떼고 전혀 돌려주지 않습니다. 400만 원에 대한 이자분까지 떼고 나머지 이자분에 대한 것은 환급해줘야 살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혹시라도요. 세액공제를 20년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것은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연말정산 때 굉장히 조심해서 그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최대로 미루고 아니 그럴 바에는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가입했다면 해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따라서 한 번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황당한 세법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서 유권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요, 무조건 어떻습니까? 뗍니다. 그리고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입자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연금저축 펀드는 절대로 그래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하고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미미합니다. 특히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괜히 들었다가 해지한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기타 소득세도 물리지만 나중에 어때요? 연금 소득세에 대해서 또 떼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펀드는요.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주식형 ETF를 가입한다면요.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는 대신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엄청나게 싼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저축 펀드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입하게 된다면 일반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진일보해서 ETF를 가입하면 되거든요. 자, 대안은 그럼 무엇입니까? 연금저축 가입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최대 현재 2024년도 55만 5,300원까지 납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장 가입자는 이렇게 가입할 수 없어요. 자기 보수 월액만큼만 가입하는데 무소속 배우자라든가 만 18세 이상 고3자녀라면 이렇게 충분히 가입할 수 있겠죠.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최대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최고의 연금액 하고 최고의 장애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고의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최대로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연금저축은요 세액공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수익률은 미미하니까 상세하고도 어떻습니까? 손실이 더 난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입하지 말고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게 된다면 연금저축 가입 효과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해지 시에는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은퇴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중도 해지에 대한 걱정도 없잖아요. 해지한다고 해서 기타 소득세에 물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족쇄가 채여 있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은퇴자산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요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가족법인에서 개인을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뭐 연단위 효율적으로 8% 10%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거의 없죠. 종합소득세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법인세 9.9%인데 모든 비용 다 처리하고도 9.9%니까 2억 원 이하일 때는 엄청나게 절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자녀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세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동안의 투자와 세금 우산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의 절세 대책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러한 세금 우산, 투자 우산을 제공하고요. 종합소득세는 물론 증여세, 상속세도 절세하고요. 건강보험료까지 이 지긋지긋한 건강보험료까지 100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도 절세 절감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입자의 돈을 먹고 살아가는 기관이고, 돈을 먹고 그 돈을 희생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익보다는 자신들이 얻는 수익에 더 관심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비용하고 세금을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자산관리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연금저축 가입을 했을 때 세액공제의 비밀하고 연금저축 해지 시에 중도 해지 시에 환급받는 방법 그 다음에 환급받을 때 절대로 세액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특히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연금보험 가입하면 연금저축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금보험 또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